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참 흔한 말이죠. 사람 인생 한 치 앞도 모른다는 말이요. 온갖 잘난 척을 하며 패악질을 부리던 형님의 말로를 보며 이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네요. 시댁은 부유한 편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꽤나 사는 집안이긴 했는데 시부가 돌아가시며 급격하게 집안이 기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회사원이었고 시숙도 꽤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었어요. 백수인 형님은 집안이 잘 사는 편이었죠. 집안은 하나도 보지 않고 사랑하는 남자 하나만을 보고 결혼한 여자, 그게 형님이었어요. 그런 형님과 처음 만난 날 느꼈습니다. 이 사람과 나는 맞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형님이 저를 무시하거나 막말을 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잘 대해주시는 편이었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잘 맞지 않겠다고 생각한 건 시모를 대하는 태도 때문이었어요. 네, 형님은 시모를 무시하더라고요. 요즘엔 고부 사이에 관한 인식이 많이 변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어려운 관계까진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예의는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형님이 시모를 대하는 행동은 예의는커녕 아랫사람 대하듯 하더군요. 그렇다고 시모가 나쁜 사람도 아니었어요. 제가 본 시모는 이렇게 착하고 마음 여린 사람은 또 없을 거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형님은 그런 시모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막대하고 있더라고요. 시댁에 모일 때마다 형님이 시모를 주로 괴롭혔던 방식은 시어머니들이나 한다는 밥상머리 트집 잡기였습니다. 어머님, 이 국 너무 짠 거 아니에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땐 너무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시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을 가만히 앉아받으면서 심지어 짜다 싱겁다 트집을 잡다뇨. 제 상식에선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이건 아니란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모가 아무렇지 않게 대응할 뿐 아니라 아무도 나서지 않더라고요. 이제 막 새 식구가 된 제가 나서기는 곤란해 그냥 못 본 척 넘겼는데 매번 이런 식이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었죠. 이런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시모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무렇지 않게 형님을 달래며 국그릇을 들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물 좀 더 넣어서 다시 끓여주마. 그렇게 되면 맛이 없잖아요. 깊은 맛도 사라지고. 그래? 그러면 새로 해줄 테니 조금만 기다리려무나. 됐어요. 그걸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안 먹을게요. 간 하나 제대로 못 맞추고 이게 뭐예요? 나는 분명 괜찮았는데. 둘째, 너도 짜니? 시모는 제 입맛에도 안 맞는 건 아닌가 싶은 마음으로 물어왔고 한계점이 넘어버린 저는 한마디 해주기로 했네요.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형님, 그렇게 어머님 하신 음식이 마음에 안 들면 직접 해 드세요. 식사 자리 때마다 이건 짜다, 이건 싱겁다, 하나하나 트집 잡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 불편해서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집안에서 누구도 형님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던 터라 형님의 심기가 눈에 띄게 상한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심기는 말투에서도 나타났죠. 동서, 그러니까 지금 동서 말은 동서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나한테 밥상을 직접 차려 먹으라. 이 말이야? 틀린 말은 아닌데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제 입맛에는 싱겁게 느껴지지만 너무 맛있는 이 밥상을 형님은 매번 트집을 잡으니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밥상에서 그렇게 불만만 쏟아낼 거면 직접 차려 먹든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식사만 좀 하셨으면 해요. 말 진짜 웃기게 한다, 동서. 내가 동서한테 그런 것도 아니고 어머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동서가 뭔데 나한테 이래? 웬만하면 그쯤하고 좋은 식으로 풀었을 텐데 이런 일침에도 형님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고 그 모습이 저를 더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더 뻔뻔하게 대응하기로 했죠. 어머? 형님, 어머님이 어머님인 건 인지하고 있네요? 저는 워낙 버릇없이 굴길래 여기가 친정인 줄 아나
이런 생각까지 했지 뭐예요. 뭐야? 동서, 내가 손윗 사람인 거 잊었어? 어디 손윗 사람한테 버릇없이 이딴 식으로 굴어? 진짜 놀랍네요, 형님. 손 위, 아래, 이런 것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워낙 형님이 어머님께 위아래 없이 굴길래 저도 그래야 하는 거라 생각했죠. 형님은 버릇없이 구는 게 더 편해 보이길래요. 한마디도 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맞대응하고 나서자 형님의 얼굴은 불타는 고구마가 되었고 남편은 웃음을 참으려 허벅지까지 꼬집고 있더라고요. 평소에 남편도 불만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나서기도 곤란한 상황에서 마침 제가 나서주니 통쾌했던 것이었죠. 그런 저희와는 달리 시숙은 형님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더라고요. 아무도 섣불리 나서지 않는 그 상황에 형님은 더욱 화가 난다는 듯 시숙을 데리고 나갔죠. 그제야 전 여전히 불편한 얼굴을 하고 있는 시모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많이 불편하셨죠? 죄송해요. 참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아니다. 네가 뭐가 죄송하니? 괜히 내가 쓴소리도 못하고 오냐오냐 하는 바람에 네가 그런 말까지 하게 되고 오히려 내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런 마음 안 가지셔도 돼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 음식 너무 맛있었어요. 형님이 괜히 트집 잡는 것 같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오냐, 알겠으니 얼른 밥부터 마저 먹어. 네, 잘 먹을게요, 어머님. 이렇게 좋은 분인데 그딴 식으로 굴었으니 화가 남고도 남을 상황이었죠. 그날 이후 형님과는 사사건건 부딪히기 시작했고 매번 말싸움 상대도 되지 않으면서 시비를 거는 형님이 피곤할 때도 있긴 했지만 절대로 물러서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주변이 시끄럽더라고요. 알기론 감기 기운이 있어 병원에 가셔야 하는 걸로 아는데 병원이라고 하기엔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난무한 게 이상했어요. 어머님, 오늘 병원 간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변 소리가 병원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친구분들 만나셨어요? 아니, 그게 큰애가 집에 손님들이 온다고 좀 도와달라고 해서 큰애 집에 잠시 왔어. 여기 좀 도와주고 병원에 가려고. 네? 어머님 몸도 안 좋으신데. 저도 가서 좀 도와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얼마나 중요한 손님이길래 아픈 시모에게까지 도움을 구하는 것인지 직접 확인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바로 형님의 집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우아하게 앉아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는 형님의 뒤로 주방에서 땀 닦을 시간도 없이 음식을 하고 뒷정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는 시모를 봐버렸거든요. 친정엄마에게도 저렇게까진 못할 텐데 말이에요. 우리 엄마를 부려먹는 것도 아닌데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네가 어떻게 하든 시모는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이다. 와 같은 표정으로 절 바라보는 형님의 그 눈빛이 특히나 마음에 들지 않았죠. 바로 시모에게 다가가 손에 끼워진 고무장갑을 벗기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님, 그만하시고 가세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님은 그 와중에도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며 제가 기분 나쁘지 않게 제지해 주더라고요. 아가야, 난 정말 괜찮아. 제가 안 괜찮아서 그래요, 제가. 그이도 어머님 이러고 있는 걸 알면 피눈물을 흘릴 거라고요. 시모는 남편의 이야기가 나오자 그제야 스스로 앞치마를 벗고 따라 나서더군요. 그 순간 형님이 저희에게 다가왔죠. 동서, 이거 선 넘는 짓인 줄 알지? 어머님이 좋아서 하는 일인데 동서가 뭔데 이러는 거야? 참나. 형님, 일을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다 형님이 아주버님 사업 자금 이야기하면서 어머님 쥐락펴락하는 거 모를 줄 알아요? 시모가 형님에게 꼼짝도 못하고 끌려다녔던 이유는 장남의 사업 자금 때문이었어요. 멀쩡히 회사 잘 다니는 시숙을 구슬려 사업을 하게 만들더니 그 자금을 친정에서 받아와 큰 소리를 치고 있었던 것이었죠. 금전적으로 아들을 도와주지 못했던 착한 시모는
아들 기죽이기가 싫어 그저 형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형님은 시모를 교활하게 이용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큰 소리로 형님에게 따져 묻자 집안 모든 시선이 저에게 꽂히고 형님은 주변 눈치를 살피며 뭐라고 하더군요. 동서, 목소리 못 낮춰? 그리고 사업자금 때문이든 뭐든 어쨌든 어머님이 하고 싶다잖아. 동서는 상관하지 마. 그저 우리는 사업자금하고 노동력을 맞바꾼 것뿐이라고. 형님이 사람들의 눈초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아채고는 더 큰 소리로 형님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네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더군다나 며느리가 시킨 일 하고 싶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사업하라고 했나요? 형님이랑 아주버님 잘 먹고 잘 살자고 형님이 우기고 우겨서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형님이 뒷바라지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당연한 일 하면서 괜히 어머님 죄책감 끌어내서 부려먹지 마세요. 형님은 자각 못했을지 몰라도 지금 하는 짓 폐륜이니까요. 뭐? 폐륜?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폐륜이래? 형님은 이제껏 시모에게 자신이 저지른 짓이 폐륜 짓이란 걸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때 알게 되었죠. 형님이 이때껏 사람을 어떤 식으로 대해왔는지를 말이에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고 자신보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이라 해도 하찮은 사람 취급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는 형님에게 단호한 말투로 사실을 일깨워 주었어요. 지금까지 한 모든 짓이요. 말끝마다 이번에 큰돈이 들어갔는데 어머님 이러면서 얼음 부려먹는 거. 그게 폐륜 아니면 또 뭔가요? 그렇게 큰돈 들어가는 게 싫으면 아주버님 사업 계속하라고 입김 그만 넣고 다시 재취업하라고 하세요. 이래서 가난한 것들은 영원히 가난하게 산다고 하는 거야. 내가 큰돈 들어가는 게 싫어서 이러는 것 같아? 합리적이지가 않아서 이러는 거야. 우리 친정에선 돈을 보태는데 어머님은 땡전 한 푼 못 보태는 상황이잖아? 아무리 집안 차이가 있어도 이건 아니지. 그리고 어머님 마음은 얼마나 불편하시겠어? 이게 다 두루두루 좋자고 이러는 거라고. 두루두루 좋다는 말을 하려면 최소한 어머님께 용돈이라도 주면서 그딴 말을 해요. 사업한다고 친정에서 돈 받아오고 그나마 버는 돈은 다 형님이 쓰면서 왜 어머님께 이상한 죄책감이 들게 만드세요? 이건 어머님 마음 편해지라고 하는 짓이 아니라 그저 나이 많으신 시어머니 부려먹는 짓거리밖에 안 된다고요. 알겠어요? 부려먹다니. 아까부터 동서는 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말 좀 조심하지 그래. 지금 듣는 귀가 좀 많아? 듣는 귀가 많든 적든 전 상관없고요. 이상한 사람이란 건 알아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일손이 부족하면 그 많은 돈으로 사람을 부리세요. 아니면 친정엄마를 부르거나. 시어머니가 도우미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경우인지 모르겠네.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이. 야, 너 진짜 말 다 했어? 내가 이런 말까지 듣고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알아서 해. 네가 가만히 있든 말든 난 하나도 겁 안 나거든? 네가? 너 지금 나한테 반말했니? 반말은 네가 먼저 했잖아. 나한테 형님 대접 똑바로 받고 싶으면 너부터 똑바로 해. 알겠어? 형님은 그 자리에서 망신살이 제대로 뻗고 있었고 마지막 충고를 뒤로하고 시모를 데리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걱정을 한가득 품고 있는 시모를 달래주기 시작했죠. 어머님, 무슨 걱정하시는 줄 잘 아는데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도 나는 오늘 이 일로 혹시나 우리 아들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 봐서 걱정이구나. 어머님, 생각해 보세요. 사업 자금 끊어서 가장 크게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도 아니고 어머님도 아니고 바로 형님이에요. 형님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버님 벌이가 멈추면 그 집은 망하는 건데 오늘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사업 자금까지 끊어버리면 누구 손해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형님 채치어에 속지 마세요. 아무리 그래도 난 걱정이 되는구나. 혹시나 큰애가 기분 나쁘다고 나쁜 마음을 먹는 건 아닌지 말이야. 어머님께서 시집살이 시킨 것도 아니고 며느리살이 안 살아준다고 그딴 짓까지 하면 그게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걱정 내려놓으시고 제 말만 믿으세요. 다른 건 몰라도 절대 아주버님 사업에 지장 가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아무리 안심을 시켜주어도 시모의 걱정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였죠. 시모의 생각대로라면 당장이라도 시숙이 달려와 사업 자금이 끊겼다고 해야 할 텐데 예상과는 달리 시끄러운 이야기는 들리지 않았고 그 대신 형님의 친정에서 큰 사업 자금을 투자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모는 그제야 한시름 걱정을 내려놓은 듯 했고요. 그렇게 평화가 찾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형님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도 어느 정도 사는 편이라 돈으로 누르지 못하니 손윗사람이라는 것을 빌미로 갖은 시비를 걸어대더군요. 동서, 좀 일찍 다닐 순 없어? 내가 손윗사람인데 매번 이렇게 동서를 기다려야 해? 5시까지 시댁에 모이기로 했고 4시 40분에 왔으면 늦은 건 아닌데 왜 사람을 보자마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그 이유를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그야 내가 기분이 나쁘잖아. 그러니까 앞으론 내 기분 나쁘지 않도록 1시간 전에는 와서 기다려. 대꾸하고 싶지도 않은 유치한 시비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에겐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던지 형님에게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 집사람이 형수님이 부리는 사람도 아니고 1시간이나 전에 와서 형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장처럼 굴고 싶으면 형수님네 집에 가서 하세요. 여긴 우리 엄마 집이니까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란 이 말입니다. 서방님,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네, 형수님이 집사람을 깔보는데 제가 소리 정도는 질러도 되지 않을까요? 저한테 이런 소리 듣기 싫으면 앞으로 제 집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형님은 남편의 말에 제대로 약이 올랐고 그런 형님의 눈치를 살피던 시숙이 나서 남편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죠. 너 이 자식,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재수씨 따라서 너도 막 나가기로 한 거야, 뭐야? 막 나가는 게 아니라 할만하니까 하는 말이야. 형도 눈이 있고 귀가 있을 거 아니야? 형수님이 하는 말이랑 행동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해? 그래. 난 할 만한 말을 했다고 생각해. 우리 집사람보다 재수씨가 빨리 와서 기다려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손윗사람이 손아랫사람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 사실이잖아. 그렇게 예의 따지는 사람이 형수님이 엄마한테 버릇없이 굴 땐 못 보고 못 들은 척했냐? 형,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사람이었어? 그까짓 돈이 뭐라고 이렇게 추하게 구냐? 뭐? 추해? 너 지금 그게 형한테 할 말이야? 내 말이 다 옳아서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없다고 말해. 괜히 소리 지르면서 형한테 그게 할 말이냐, 버릇없다, 그딴 하나만한 소리 하지 말고. 이 자식이 진짜. 집안 싸움이 되는 건 한순간이었죠. 남편과 시숙은 멱살잡이까지 하며 욕을 했고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갔습니다. 그 순간 형님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더니 짜증 가득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진짜. 쥐뿔도 없는 시댁 와서 이 일 저 일 다 하는 것도 짜증이 나는데 내가 아래 것들 기어오르는 꼴까지 봐야겠어? 아, 일단 집구석 다시 오고 싶지 않아지는데 어떻게 하지 여보? 시댁과 연을 끊자는 말과 다름이 없는 이 말에 시숙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시나요? 고민도 하지 않고 형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통보하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들었지? 앞으로 우린 2번 다신 여기에 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우리한테 오라가라 연락도 하지 마. 그냥 날 없는 자식이라 생각하고 살아. 한때는 머리가 똑똑하기로 동네에서 유명했다고 하던데 어쩌다 저리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는지 참 안타깝더라고요.
시숙의 통보에 화가 난 남편은 시숙에게 떨어지며 시모의 대답을 대신 해주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대신 앞으로 살면서 힘든 일 있을 때 도와달라고 찾아오지나 마. 그때 가서 아무리 울고불고 빌어도 절대 우리 쪽에서 형하고 형수님 도와주는 일은 없을 테니까. 도움? 지금 도움이라고 했냐? 내가 너랑 이 집에서 도움받을 게 있어 보여? 그러게. 서방님, 그런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으니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세요. 동서, 이 가난한 집안 잘 먹여 살려봐. 우리 도움 없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두고 볼게. 형님이나 그딴 걱정 접어두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형님네보단 잘 먹고 잘 살 자신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말한 대로 다신 보지 말고 삽시다. 형님과 시숙은 마지막까지 남은 저희를 보며 비웃음을 날리며 떠나갔고, 이번만큼은 시모도 걱정 대신 실망감이 가득한 표정을 지어 보이더군요. 실망은 실망이고 자식이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부모여서 싫다며 연을 끊고 가버린 그 심정을 감히 헤아릴 수 없었죠.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만 같았고 섣부르게 무슨 말을 꺼내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시모와 함께 살기로 했네요. 돈도 절약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모의 곁을 챙기며 그 우울함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좋아했고 시모는 처음엔 싫다고 하셨지만 끝내는 받아들이시더군요. 시댁은 처분했고 처분한 돈은 급할 때 쓰시라고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작한 시모와의 합가는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아니, 불편하기는커녕 좋았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좋으신 분이라 잔소리하시기는커녕 뭐 하나 더 도와주지 못해 안달인 분이셨으니까요. 보살펴드리려 모신 건데 때론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죠. 그렇게 1년쯤 지나니 시모의 마음도 많이 안정된 것이 보이더라고요. 처음엔 웃으셔도 웃으시는 것 같지 않으시더니 어느 순간부턴 밝게 웃으시기도 하고요. 이제야 조금은 잊고 살만해졌는데 형님이 귀신같이 알고 찾아왔더군요. 1년 만에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사과도 아닌 돈 타령이더군요. 어머님, 집 처분한 걸로 아는데 그 돈 가지고 계시죠? 그 돈은 갑자기 왜 묻는 게냐? 그거야 당연히 어머님 아들 사업하는데 투자금을 달라고 묻는 거죠. 이때껏 어머님껜 받은 돈이 없어서 친정에 손 벌렸지만 이젠 아니잖아요? 돈이 생겼으니 장남을 위해 당연히 투자 정도는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빌린 돈 받으러 온 사채업자도 아니고 그 큰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놓으라고 참 당당하게도 말하더군요. 생각 같아선 당장이라도 내쫓아버리고 싶었지만 선택은 오롯이 시모의 뜻이라는 생각에 참고 또 참았네요. 괜히 나서서 시모의 결정에 혼란을 주고 싶진 않았거든요. 뭐? 당연? 영 끊고 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투자랍시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가 웃으면서 내놓을 거라고 생각했니? 넌 그때나 지금이나 날 무시하고 있는 건 똑같구나. 적어도 그런 일이 있고 처음 보는 자리면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 아니니? 사과요? 제가 왜요? 전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님을 무시한 적도 없고요. 만약 제가 무시했다고 느끼셨다면 그건 어머님 자격지심 아닐까요? 친정에선 돈을 그렇게나 어머님 아들한테 쏟아붓는데 어머님은 아무것도 못해줬다는 자격지심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돈 저희 주세요. 그러면 저희도 저희지만 어머님 마음도 편안해지지 않겠어요? 자격지심? 넌 정말 어른한테 못하는 말이 없구나. 난 절대 그 돈 못 내어주니 당장 가거라 당장. 그 착한 시모께서 큰 소리를 치니 형님도 놀라긴 놀란 모양이었지만 제대로 작정을 한 모양인지 그 자리에서 바로 시숙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인지 시숙은 바로 집으로 들어왔고 시모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요즘 사업도 힘든데 처가에서도 더는 줄 돈 없다고 연락도 끊어버렸다고. 이대로는 돈 쏟아부은 내 사업 쫄딱 망하게 생겼어. 엄마 장남 이대로 무너지면 좋겠어? 내가 아무리 엄마 가슴에 대못 박았다고 해도 난 엄마 아들이잖아. 내가 잘 되어야 엄마도 행복한 거 아니야? 시숙은 눈물로 시모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고 자식의 눈물에는 약한 게 엄마인 법이었죠. 그렇게 힘들다니 이번엔 도와주마. 정말? 정말이지 엄마? 고마워. 진짜 엄마밖에 없어. 단, 조건이 있다. 각서 쓰고 돈 받아가거라. 앞으론 2번 다신 나하고 둘째네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겠다는 각서. 그럼 당연하지. 이번이 마지막이야. 엄마가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나 보란듯이 사업 일으킬 수 있어. 그런데 그 돈 오늘 내로 줄 순 있지? 마지막까지 입에 발린 말이라도 잘하겠단 말 한마디 없는 그 당당함이 참 대단하긴 대단하더군요. 그렇게 각서를 쓰고 돈을 받아간 형님과 시숙은 또 연락이 없었고 시모는 저희 눈치를 보더라고요. 아무래도 함께 사는 건 저희인데 시숙에게 큰돈을 줘버렸으니 신경 쓰이시는 듯 했어요. 어머님, 왜 계속 제 눈치를 보세요? 그게 미안해서. 날 이렇게 잘 돌봐주는 건 너희인데 돈은 장남을 줘버렸으니 내가 미안해서 그래.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사실 돈이 아깝긴 한데 그건 제가 그 돈을 못 받아서 아까운 게 아니라 어머님이 힘들게 모으고 또 모은 돈 한 푼도 못 쓰고 다 줘버렸던 사실이 아까운 거예요. 이건 제 마음이고 어머님은 힘든 아들 한 번이라도 도와주셔서 마음 편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 사실 그렇긴 하구나. 살면서 자식들 필요할 때 큰 도움을 주지 못해서 늘 마음의 짐처럼 남아 있었는데 이젠 그 짐이 조금은 덜어진 것 같아. 그러면 된 거예요. 어머님 돈, 어머님 마음 편한 곳에 쓰셨으면 저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괜히 저희 눈치 보지 마세요. 어머님이 계속 그러시면 저희도 마음 불편해요. 아셨죠? 그 말에 시모는 꽉 안아주셨고 저도 그런 시모를 안아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숙의 사업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거든요. 그나마 더는 뜯어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돈을 요구하진 않았는데 그 대신 형님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원망을 쏟아내기 위해서 말이죠. 무슨 일이세요? 다신 보지 말자는 말에는 연락도 하지 말자는 말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서는 버릇이 더 없어졌네. 설마 우리 사업 망했다고 더 버릇없이 구는 건가? 결국 그 사업은 망했나 봐요. 어머님께 그 큰 돈을 받아가더니 잘 좀 해보지 그랬어요. 큰 돈? 그 코딱지만한 돈을 큰 돈이라고 하다니 참 놀랍다. 어쨌든 돈은 받아갔고 결과적으로 망했잖아요. 망한 거 자랑이나 하려고 전화한 건 아닐 거고 빨리 본론만 하세요. 피차 오래 통화해서 좋은 일도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누구 때문에 망했는데? 시댁에 돈이 없으니까 망한 거 아니야. 친정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절반이라도 도움이 돼야 사업을 일으키지. 그 코딱지만한 돈 주면서 큰 소리 치던 게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서 전화했어. 그러니까 동서가 어머님께 좀 전해드려. 쥐뿔도 없는 시댁에서 개똥만큼의 도움도 못 줘서 결국 그 집 장남 쫄딱 망했다고 말이야. 책임 전가도 저 정도면 정신병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초에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 사람 귀에 바람 불어넣어서 사업 시작하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요? 거기에다 그렇게 막대한 자금을 끌어다 쓰고도 망한 것이라면 그 잘못은 당연히 본인들의 책임이 분명하지 않겠어요? 아, 진짜 귀 더러워져서 더는 못 듣고 있겠네. 야, 잘 들어. 애초에 회사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 꼬드겨서 사업 시작하게 만든 사람이 너잖아, 너. 친구들 남편이 다 사업하고 사장님 소리 듣는 게 부러워서
그딴 집 버린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그리고 네 친정에서 돈을 그만큼 끌어다 썼는데도 망한 거면 그건 돈 때문이 아니라 능력 부족 아니야? 오죽했으면 친정에서도 손을 놨을까?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너라고 했니? 이게 어디서 건방지게? 그리고 네가 사업에 대해서 뭘 안다고 짓거려?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게 어디서 잘난 척이야? 형님 대접해줄 가치가 있어야 대접을 해주지. 그리고 사업은 몰라도 남의 남편 따라하다가 가랑이 찢어진 건 잘 알거든? 그러니까 분수에 맞게 살아. 괜히 샘난다고 다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다고 자기도 사모님 되는 줄 아나? 욕심이 지나치면 그런 꼴이 되는 거야. 알겠어? 뭐라고? 분수? 욕심? 내가 니까지 것한테 그딴 말이나 들을 사람인 줄 알아? 지금 좀 힘들어져서 그렇지. 우리 친정에서 날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보고만 있지 않을 거라고. 그때 돼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내 비위 맞추는 게 좋을 거야. 비위 같은 소리 한다. 넌 아직도 내가 후회 같은 걸 할 사람으로 보이니?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난 너를 상대로 후회할 일은 절대로 없으니까 다신 이런 문제로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물론 어머님께 연락해서 이상한 헛소리 할 생각도 하지 말고. 네가 1년 전 말했던 것처럼 영 끊고 살자 이거야. 걱정하지 마. 그 집구석에서 받아낼 돈이 남은 것도 아니고 더는 나도 니까지 것이랑 어머님께 연락할 일 없어. 너나 나중에 맏며느리 타령하면서 집만 되는 어머님 떠넘길 생각하지 마. 알겠어? 나한텐 짐덩이가 아니니 그딴 걱정은 하지도 말고 허영심이나 버리고 아주버님 사업이나 그만하게 해. 회사원이라도 해야 네 백도 사주고 네 친구들도 만날 수 있지 않겠어? 더는 할 말 없으니까 끊어. 그 후 형님뿐 아니라 시숙에게 그 어떤 소식이 없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여전히 시모와는 함께 살고 있었고요. 20살이 된 이후부터 친정엄마의 몸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뭐든 스스로 하고 혼자 했었는데 시모가 곁에서 챙겨주시니 참 좋더라고요. 금전적으론 힘든 점이 없었지만 심적으론 외로웠는데 든든하기도 하고 또 한 명의 친정엄마가 생긴 것 같기도 했죠. 특히 출산을 하고 난 후 회복이 더뎌 힘들어할 때 시모가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시고 아껴주신 덕에 무사히 몸도 회복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시모가 통장을 내밀더라고요. 그것도 꽤 큰 금액이 든 통장을 말이에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뭐긴 뭐야, 돈이잖니. 그러니까 이렇게나 큰 돈이 어디서 나셔서. 아니, 이 돈을 왜 절 주세요? 이거 네 시아버지가 남기신 거야. 사망보험금. 모든 가족들이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시숙과 남편이 미성년자일 때 돌아가시기도 했고 시모가 이때껏 감쪽같이 숨기고 있었던 터라 다들 이런 큰 금액을 남겼을 거라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죠. 놀란 채 통장과 시모를 번갈아 볼 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다시금 말을 이어나가셨습니다. 큰애한테 몇 번이나 줄까 싶기도 했는데 그땐 일이 이렇게 될 거란 것도 몰랐는데 왜인지 마음이 서지 않았단다. 큰애가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아니란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지. 그러니까 그렇게 간직하신 돈을 왜 저한테 주세요? 저도 필요 없으니까 어머님 쓰실 곳 있으면 거기에다 쓰세요. 저흰 진짜 필요 없어요. 내가 쓸 곳이 너희란다. 내가 너희 집으로 들어올 때가 되면 너희한테 줘야지 생각했었단다. 이런 걸 바라고 어머님 모셨던 건 아니었어요. 알아. 네 마음 다 안다. 날 혼자 두면 내가 너무 힘들어할까봐 싫다는 날 끝까지 설득해서 함께 살자고 했던 네 마음 잘 알아. 그러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이 돈 받아서
써야 할 곳 있으면 써주면 된단다. 싫어요. 그냥 가지고 계세요. 제가 급할 때 정말 필요한 일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아시잖아요. 저희 지금도 먹고 살 만큼은 벌고 있고 딱히 큰 돈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나라고 돈 쓸 일이 있겠니? 너희가 어디 내가 돈 쓸 일이라도 만들어주고 그런 말을 해. 너한테 받는 내 용돈 쓸 일도 안 만들어줘서 그 돈 꽤 모인 거 넌 모르지? 그거야 어머님께서 워낙 검소하셔서 그런 거죠. 하여튼 뒀다가 꼭 필요한 곳에 쓰세요, 어머님. 그러면 일단 집부터 옮기는 건 어떠니? 내 손주 좀 더 넓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하고 싶어서 그래. 지금 집은 아무래도 좀 오래되기도 했고 애가 놀 놀이터도 너무 멀지 않니? 좀 더 좋은 집으로 일단 옮기고 남는 돈은 뒀다가 우리 손주 크면 교육비로 쓰자꾸나. 결국 시모의 뜻에 따르기로 했고 도움을 얻어 저희는 큰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껏 전혀 도움을 받지 않았던 친정에서도 도움을 조금 받기도 했네요. 그리고 남은 돈은 시모의 이름으로 적금을 들어드렸어요. 그렇게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고 있는데 형님이 어떻게 안 것인지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이사한 집 주소는 물론이고 이사했다는 사실도 알려준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여긴 도대체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예요? 나 몰라? 나야, 나. 그나저나 어머님은 어디 계셔? 나 오늘은 동서 말고 우리 어머님 뵈러 온 거거든? 형님은 저를 밀치더니 시모를 찾기 시작했고 방에서 아이와 있던 시모도 형님의 목소리에 거실로 나오시더군요. 마찬가지로 시모도 당황하긴 마찬가지였죠. 다신 찾아오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쓰기도 했고 그날 이후 찾아온 적도 없었으니 말이에요. 네가 무슨 일이냐? 계산은 그때 다 끝난 거 아니었니? 어머님, 잘 지내셨죠? 맏며느리가 어머님 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어머님도 저 많이 보고 싶으셨죠? 갑자기 왜 그러니? 하던 대로 하거라. 네가 이렇게 친절하게 구는 거 너무 어색하고 낯설다고 생각하지 않니? 모처럼 좋은 마음 먹고 온 사람한테 이러지 마세요. 저라고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다 사는 게 힘들어서 예민하게 굴었던 거죠. 사업은 마음처럼 잘 되지 않고 친정에선 돈줄도 끊어버리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예민했는데 들어보니까 이젠 예민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어머님 목돈 가지고 계신다면서요? 그 이야기를 왜 진작 안 하셨어요? 그걸 알았다면 제가 그렇게까지 굴진 않았을 텐데. 네가 이러니까 내가 말하지 않았던 게야. 어울리지도 않는 짓 그만하고 알려주지도 않은 작은 애 집까지 찾아온 이유부터 말하거라. 어디서 어디까지 듣고 온 것인지 자세히도 알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살갑게 구는 형님의 태도는 저희에게 더 큰 반감만을 사고 있었고 형님 역시 그런 분위기를 눈치챈 것인지 곧장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원하신다고 하니 본론만 할게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그런 돈이 있었으면 장남이랑 맏며느리한테 줘야지 어떻게 차남한테 그 큰 돈을 줄 수가 있어요? 내 돈으로 내가 알아서 쓰겠다는데 네가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하는 게야? 그리고 그때 집 처분한 돈 받아가면서 썼던 각서는 기억도 못하는 게야? 그건 사망보험금이 있단 걸 몰랐을 때 썼던 거고요. 그까짓 푼돈 말고 그런 돈이 있었단 걸 알았다면 그딴 각서 쓰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그건 너희 사정이고 난 너희가 원하는 돈 다 줬고 너희가 각서까지 쓰고 날 버렸다. 이때껏 연락 한 통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이러는 거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애초에 이게 다 어머님 잘못이잖아요. 장남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가진 걸 모조리 팔아서라도 도와줘야 하는 게 부모 아닌가요? 장남하고 맏며느리 고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런 법은 없다고요. 네가 한 행동을 생각해보고 그런 말을 하거라. 너처럼 구는 며느리하고 아들한테 감히 내 남편 목숨값을 내놓고 싶었겠어? 맏며느리 구실은 하나도 하지 않은 주제에 그 대접은 받고 싶은 게야? 그런 걸 보고 뻔뻔하다고 하는 게다. 그래요. 어머님 편하실 대로 생각하고 진짜 본론을 말할게요. 저희 돈 좀 주세요. 남은 돈 있죠? 그 돈이라도 다 저희 달라고요. 파렴치하다는 말은 형님을 위해 존재하는 말인 듯 했습니다. 낯짝 하나 바뀌지 않고 전혀 부끄러운 내색도 반성하는 마음도 없이 저딴 말을 하는데 파렴치하기 짝이 없더군요. 난 너희한테 줄 돈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가거라. 그건 둘째 애들이 날 위해 남겨준 내 노후 자금이야. 아, 그게 문제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돈만 주면 앞으론 제가 모시고 살게요. 여러모로 여기서 사는 것보다 저희랑 사는 게 어머님께도 좋지 않겠어요? 어머님 귀한 장남 얼굴 안 본 지도 오래됐잖아요. 이때껏 지긋지긋하게 본 서방님 말고 앞으론 꿈에서도 그리워했던 장남이랑 살아요. 그러면 됐죠? 형님은 큰 인심을 쓴다는 듯 합가 이야기를 꺼냈고 그런 형님이 가소롭다는 듯 웃던 시모는 주머니 속에서 각서를 꺼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장남이 생각날 때마다 이 각서를 꺼내봤더니 그립기는커녕 그날의 너희 결정에 고마운 마음마저 들더구나. 그때 너희가 영 끊고 나가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평생을 네가 하라는 대로 살았겠지 하면서 말이다. 그러니까 내 말은 난 더 이상 장남을 그리워한 적도 없고 그러므로 너희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다는 뜻이야.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어머님 장남이 지금 힘들다고요. 사업도 쫄딱 망하고 재취업도 힘들어서 하루하루 폐인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이래도 모른 척 할 거냐고요? 내가 방금도 말하지 않았느냐? 이제 내 아들 아니라 네 남편이라고. 그러니 너도 여기서 헛소리하지 말고 온 김에 이 각서나 한 번 더 읽어보고 얼른 가거라. 아니요, 저는 못 가요. 전 오늘 여기서 어머님 돈 받아낼 때까지 절대 안 갈 거라고요. 형님은 어떤 말도 통하지 않겠다 싶었는지 거실 바닥에 누워버리곤 꼼짝도 하지 않더라고요. 끌어내보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고 남편은 혹시나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손도 대지 못하고 있었고요. 결국 전 경찰을 불러 형님을 쫓아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숙까지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시모를 보자마자 또 무릎을 꿇고는 우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엄마,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 응? 나 엄마 아들이잖아.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엄마 아들이 아닌 건 아니잖아. 내 아들 자리 싫다고 떠난 건 다름 아닌 너다. 부모 가슴에 2번이나 대못 받고 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게야? 나도 힘들어서 그랬어. 내가 오죽하면 엄마한테 그랬겠어? 다 내가 잘 되어야 엄마한테도 효도할 수 있으니까 계획상 한동안만 안 보고 살려고 했던 거라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 하기는. 사업이 잘 됐으면 아예 날 찾지도 않았을 거란 거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어디서 돈 때문에 또 부모를 속여 먹으려고 해? 내가 너 낳고 먹은 미역국이 다 아까워질 지경이야. 엄마,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이 정도로 심하게 구는 건 너무하잖아. 자식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굴 수가 있어? 아이, 나 진짜 힘들어. 시숙은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불쌍한 척을 위해 애썼고 시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호통을 치기 시작했죠. 네가 한 짓에 비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니 아들 타령 그만하고 얼른 가거라. 가서 네 마누라랑 잘 살아. 애초에 네 마누라랑 잘 먹고 잘 살려고 날 버린 거 아니었어? 그건 말했잖아. 일단 집사람 비위 맞춰서 처가에서 돈 좀 더 받아내고 사업 성공한 뒤에 엄마 모시려고 했다고.
난 엄마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려고 그랬던 거라고.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누가 너한테 돈 걱정 없이 살게 해달라고 했어? 난 그저 마음 하나면 됐었다. 자식이 부모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면 됐었다고. 넌 그마저도 쳐버리고 네 마누라가 날 집안에 굴러다니는 먼지만도 못하게 대하는 걸 그냥 두고만 보고 있었어. 그래놓고 그딴 말이 나와? 난 너한테 줄 돈은 땡전 한 푼 없으니 다신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마.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하는 아들 타령, 장남 타령 듣기도 싫으니까. 몰라. 난 돈 줄 때까지 못 나가니까 그런 줄 알아. 돈 달라고, 돈. 부부는 닮는다더니 두 사람 다 똑같은 자리에 드러누워 돈 타령을 하더라고요. 결국 전 또 경찰을 불렀고 시숙 역시 형님과 같은 모습으로 쫓겨났네요. 그 후 두 사람은 여러 번 찾아왔지만 상대도 해주지 않았고 지금은 완전히 연을 끊고 살아가고 있어요.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 아닌가요? 그렇게 친정 돈만 믿고 사람 무시하며 살더니 어려워지고 나니 도움 구할 곳도 없어 저희에게 찾아온 것도 모자라 추한꼴로 쫓겨나기까지 했으니 말이에요. 다 자업자득인 셈이죠. 그 일이 있고 난 뒤 시모의 마음이 좋지 않을까 싶어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으신 듯 했어요. 예전처럼 어두운 표정도 아니었고 차라리 이렇게 끊어내게 되어 후련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깊은 심정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요. 그 후 저흰 여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연을 쓰는 지금은 시모와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떠났어요. 저도 함께 가겠다고 하자 시모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엔 우리 핏줄끼리 갈 거니까 너는 좀 빠져 죽어라. 우리끼리 오붓하게 지내고 싶어. 그러니까 넌 집에서 혼자 좀 지내거라. 정 혼자 있기 적적하면 친정이라도 가든지. 자칫 시모의 말을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육아하느라 지친 저를 쉬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란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 말이 섭섭하기는커녕 감사했습니다. 시모는 다행스럽게도 아이와 함께 여행을 다니실 만큼 건강하시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이런 밝고 선하신 할머니의 지극정성 때문인지 아이도 사랑스럽게 잘 자라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3대가 모여 잘 살아보려고요. 사연도 이렇게 끝이 났네요. 사실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면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요. 세상엔 꼭 나쁜 시어머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더불어 형님 같은 인간 같지도 않은 며느리가 있다는 사실도 꼭 알려드리고 싶기도 했고요. 그러면 이만 물러가 볼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